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석이 결국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그런데 재판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일단 이유가 뭡니까? 보석을 해준 이유가. 보석해준 이유는 다음 달 9일이면 구속기간이 만료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다른 범죄, 이제 원래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범죄 사실로 추가 기소된 게 만약에 있다면 그 범죄 사실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법원에서. 예. 근데 그럴 지금 추가 기소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월 9일까지 선고를 못하면 무조건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부가 최근에 인사 이동이 있는 바람에 지금 항소심 재판부도 지금 사건 내용을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구속기간 때문에 지금 보석을 허가한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도 이런 보석 조건은 이렇게 엄격한 보석 조건은 처음 봤어요. 아, 보니까 그래요? 예. 주거지는 뭐 사저로 제한한다. 이건 뭐 일반적으로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 일주일에 1회 보석 조건 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라. 예. 그리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뭐 그것도 보고해라. 그리고 강남 경찰서장에 이제 그 논현동 사저를 관할하는 경찰서인데 예. 강남 경찰서장이 1일 1회 이상 피고인이 주거지 및 외출 제한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그 결과를 법원에 통보해라. 뭐 이렇게 해놓고요. 뭐 보증금 10억 원, 요거는 뭐 일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접견도 배우자, 직계 혈족, 이런 변호인 이렇게만 제한이 되고 그다음에 뭐 이메일이나 이런 것도 지금 SNS 보내는 거 이것도 제한된다. 왜냐하면 뭐 증인들과 이런 SNS를 통해서 말을 주고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조건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이번 보석을 허가하긴 하는데 건강 문제 때문에 허가하는 건 아니다. 또 이런 설명을 재판부에서 명확히 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정말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수면 무호흡증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 9개 병명을 제시를 했지만 예. 그건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명확히 한 점에 비춰볼 때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구속기간 만료 때문에 어쩔 수 예. 없이 보석을 허가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라이브 영상입니다. 보실 때 왼쪽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는 동부구치소고요. 오른쪽이 논현동 자택의 모습입니다. 취재진들이 이미 벌써 논현동 자택 앞으로 많이 몰려든 모습인데 지금 이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나와서 동부구치소 안으로 들어간 상황이고 아직 구치소에서 나와서 자택으로 출발하기 전 상황입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에서 당연히 환영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제가 변호사하면서 제 주권이 많긴 했는데요. 대통령 스스로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께서 무슨 이 사건의 증인들을 접촉하거나 뭐 증인들하고 접촉할 사람들을 만나거나 할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보석 조건이 엄중하긴 하지만 대통령께서 못 지키실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보석 예상하셨나요? 뭐 예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고요. 기대를 하셨겠죠, 당연히. 이거 약간 그러니까 나를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거냐라고 좀 그런 반응도 보이셨는데요. 실제로는 제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재판부는 대통령일수록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 사는 일은 하지 않는 모범을 보여달라는 그런 뜻으로 조건을 가혹하게 한 거라고 이해를 해달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종구 변호 일단 이 전 대통령이 내심 기대를 했을 거다. 당연히 기대를 했겠죠. 그럼요. 저 병보석을 1월 달에 했을 때 일단 이 내부에서도 두 가지 의견이 엇갈렸던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아니 그냥 4월 8일까지 만기가 되면 기다리자. 그냥 풀려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때는 또 조건도 없이 풀려날 수도 있다. 보석이면 또 조건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측과 한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픈 것, 지금 몸이 불편하고 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병보석을 받자. 근데 이 두 번째 의견은 잠시만요. 네. 지금 동부구치소 앞에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변호인들과 함께 지금 구치소 밖에서 밖으로요 걸어 나오는 모습이 잠깐 저희 카메라에 비쳤습니다. 지금 경찰이 앞에 좀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은 저 안에서 차를 타고 바로 지금 논현동 자택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저희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은
변호인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요. 구치소 문을 나와서 그 문 사이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요. 경찰 앞에 호위하는 차량이 붙은 거 보면은 이제 이 전 대통령이 차에 탑승을 해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장에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차량에 이 전 대통령이 타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취재진 앞을 검은색 차량 한 대, 두 대, 승용차가 두 대가요. 이제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임방하면서 구치소 가가지고 뭐 정리할 거 하고 나오는 거죠? 네,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간 건데요. 지금 집으로 가는 모습인데, 이번 그 보석에 대해서, 이거 왜 석방을 하느냐, 네. 이런 이제 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법원의 지금 이 재판부의 입장은 쉽게 얘기해서 구치소에서 구금하던 것을 자택에서 구금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조건도 굉장히 보석 조건도 까다롭게 한 거고요. 그러면 그냥 보석 허가해주지 말고 네. 계속 구금하고 있다가 4월 9일 구속 만기 되면 그때 풀어서 그때 네. 석방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미리 석방을 해주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재판부는 오히려 그래서 구속 만기가 돼서 풀어주면은 오히려 더 행동이 자유롭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 더 만나고 이러면서 오히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차라리 이거는 거의 자택 구금과 비슷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효과를 보겠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그 재판부는 판단을 하고 보석을 받아들여 준 거죠. 대신에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택에 마치 구금한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엄격한 조건을 붙여서 예. 다른 사람과의 접근을 차단시킨 거예요. 예. 이 전 대통령이 이제 동부구치소를 나왔습니다. 노년동 자택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정치적인으로 굉장히 공방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없느냐도 좀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고심한 흔적이 그래서 네. 판결문을 오늘 보시면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인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그야말로 그냥 석방의 의미가 아니다. 이 조건들을 보시면 사실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구금과 마찬가지 어떤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재판부가 이런 조건을 수용하겠느냐, 이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은 것은 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또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태광실업 그 소유주가 이 7년간인가 그 왜 이 보석을 예, 받으면서 예. 진짜 황제 보석이다라는 논란이 비난을 있었죠.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굉장히 의식했을 텐데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몇 평 안 되는 곳에서 부자유스러운 것과 이 지금 1계층은 다 비웠거든요. 동부구치소에 물론 그 한 방이지만 그러나 그 층은 다 비었습니다. 그 층에서 1계층에서 자유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것과 예. 택하라고 한다면 예. 앵커님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집에서 그렇겠죠. 몇 평 안 되는 곳에서 구금되는 것을 예. 택하겠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아마도 당연히 이 집에 가는 것을 원했을 네.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까다롭다. 이게 이중재 변호사 병보석이 아니라는 얘기는 집에 갇히면 아파도 입원을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때는 또 다시 허가받도록 돼 있어요. 입원을 하려면 그렇죠. 일반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려면 그때도 허가를 받아서 해라. 그러면서 이제 병보석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추가로 한번 덧붙이자면 제가 뭐 항소심 판결을 예단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항소심에서도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은 어떻게 보면 저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한번 석방됐다가 다시 수감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은 본인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다시 들어가는 게. 그렇습니다. 1심에서 지금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잖아요. 예. 그게 뭐 1심 재판 통상적인 예로 보면은 뭐 이 사건을 뭐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1심에서 여러 가지 범죄 사실로 15년을 선고받으면 그게 항소심에서 만약에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일부 무죄는 날 수 있어도 전부 무죄가 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예로 보면은 다시 수감되는 게 예정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게 무슨 뭐 특혜를 준 것도 아니고 구속기간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저는 뭐 그렇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나만 더 볼까요? 임방검에서 보증금을 10억을 냈던데 네. 10억이라는 금액은 어떻습니까? 10억이라는 금액 저는 적절한 금액으로 보고요. 다만 현금 10억을 다 낸 거는 아니고요. 보통 보증서로 가름을 합니다. 이 경우도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0억 원 전체를 현금으로 낸 건 아니고 그 보증서는 그 굉장히 일부를 내면은 발급을 받습니다. 예. 그걸로 이제 대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이 되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석방이 될 수 있는 거냐 당연히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공통점은 어쨌든 두 전직 대통령이고 대통령 당시에 했던 이 국정 수행과 관련된 일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예.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은 그럼 왜 계속 구금이 돼 있느냐, 구치소에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다른 점은 있습니다. 예. 가장 큰 차이가 한 분은 기결수이고 한 분은 미결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이 확정이 됐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항소심에서 아직도 사실은 확정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확정 판결이나 대법까지 해서 형이 완전히 확정이 된 것이 이제 기결수로 바뀌는 것인데 아직은 미결수인 신분이고 그에 반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국정농단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25년형을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까지 받았지만 그것이 아직 대법에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확정된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공천 개입. 그렇죠. 공천 개입 혐의는 대법까지 가서 2년형을 확정을 받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똑같은 케이스로 모든 그 구속일이 다 지나서 3번 연장까지 지나서 날짜가 됐다 그러면 예. 그날부터는 사실 확정된 기결수로서 재판을 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석방이 불가능한 상황. 예, 뭐 재판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형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은 게 아니라 없다. 예. 지금 이 전 대통령의 자택, 논현동 자택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동을 하면은 몇 분 뒤쯤이면 자택에 도착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 또 한번 현장을 가능하면 연결을 해가지고요. 혹시나 이 전 대통령이 또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조금 전에요.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 동부구치소에서 나와서 대기하고 있던 차량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기다리던 사람과 악수도 나누고요. 일단 건강은 외관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처음에 원래 이 전 대통령이 보이던 모습과는. 일단 오늘 재판부에서 조건부로 석방을 했습니다. 예.